자, 지금으로부터 에세이스트 창간 15주년 기념 및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행인 김종환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종환입니다. 예. 네. 그리고 편집실 김지영 주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를 보는 편집장 조성현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문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성입니다. 네. 그리고 제주지회 고태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에세이스트 작가회의 백문정 회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결혼식을 주례를 처음 한번 썼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주 멋있게 써가지고 혼자 연습을 하니까 제 아내가 듣던 아내가 자갑니다 와서 듣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나 잘해라. 또 한마디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 짧게가 아니고 더 짧게 해라. 그래가지고 거두절미 다 해버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한 말이 아주 걸작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줄에서 아무리 멋있게 써도 듣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게 누구냐 이랬더니 다음에 줄에 설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정경문학상과 올해의 작가상이 베스트10 작가로 선임되신 분, 또 신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을 아주 축하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신인상 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은 이 김정환 선생님이 지난번인가 언젠가 이야기 하시던데 이제 출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베스트 10 작가로 꿈꾸면서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상식은 신인상 수상자부터 하겠습니다. 실제 올해의 작품상이나 정경문학상, 시대의 에세이상 수상자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분들이 그리고 가장 또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아야 될 분들이 신인상 수상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이번 신인상은 85호부터 90호까지 선생님들이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서정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서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 상패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신인수필가상, 작가명 서정숙, 작품명 바다를 만지다. 위 사람은 당선작을 통하여 훌륭한 문학적 기량을 발휘함으로써 한국 수필문학의 미래를 열어갈 작가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상패를 드려 뜻깊은 등단을 축하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에세이스트 발행인 김종환 축하드립니다. 자, 85회 등단하신 김용삼 선생님은 오늘 일이 있으셔서 참석 못하셨습니다. 김용삼 선생님의 등단작은 화투의 꿈입니다. 다음은 86호 수상자분들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서적 선생님 모십니다. 서적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적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신인수필가상, 작가명 서적, 작품명 죽어도 죽지 마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희수 선생님 모십니다. 신희수 선생님. 신인수필가상, 작가명 신희수, 작품명 책 읽어주는 남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송자 선생님은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정송자 선생님은
작품명이 꽃의 역습입니다. 참석 못하셨고요. 다음은 87호 수상자분 시상하겠습니다. 87호는 두 분 수상하셨는데 한 분은 이원경 선생님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클래식 바이올로서 등단하셨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배곡 선생님 모십니다. 김배곡 선생님 예, 멀리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반갑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이거 트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고 예, 있습니다. 네. 신인 수필가상 작가명 김백옥 작품명 왜 이렇게 슬플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88호 수상자분들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서 선생님, 박영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영서 선생님. 박영서 선생님 아까 오셨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이따 오시게 되면 저희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배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금 선생님. 네, 신인 수필가상 작가명 배해금 작품명 명품 가방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인 수필 최윤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최윤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최윤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신인 수필가상 작가명 최윤실 작품명 닭꽃 어머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입니다. 문경에서 중단하신 김철희 선생님은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김철희 선생님의 작품은 동행입니다. 다음은 그리고 질긴 것으로 등단하신 김홍기 선생님도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89호 수상자분들 시상하겠습니다. 89호에는 세 분이 등단하셨는데 오늘은 한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최병란 선생님 모십니다. 최병란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란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 수필가상 작가명 최병란 작품명 아들의 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아리로 등단하신 최미자 선생님과 우리 집에도 오빠 있지요 등단하신 김정윤 선생님은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0호 수상자분들께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권수전 선생님 모십니다. 권수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신인 수필가상 권수전 작품명 아버지의 뒷모습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유혜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유혜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크리스탈 좋습니다. 네. 네. 신인 수필가상 작가명 유혜경 작품명 순애씨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기 선생님 모십니다. 이상기 선생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기입니다. 네, 신인 수필가상 이상기 작품명 봄맞이와 가시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농사로 등단하신 김의섭 선생님과 소소한 일로 등단하신 허연한 선생님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인 등단하신 분들은 다이아몬드 트로피를 받으셨을 겁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아름답게 앞으로 글 많이 쓰십시다. 그렇게 하는 의미로서 다이아몬드 트로피를 증정한 것 같습니다. 자, 신인상을 수상자를 대표해서 권수전 선생님께서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권수전 선생님 모십니다. 권수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선배님들과 그리고 함께 등단하신 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원고 없이 그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정말 너무 일단은 이렇게 신인상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 그냥 편안하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의 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적인 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기는 하지만 저 한 사람한테 딱 포커싱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은퇴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 곁에 와준 게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배님들이 써놓으신 글들을 읽으면서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세이스트를 만난 거는 저에게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배님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같이 교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써 공감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모임 자체가 너무너무 저에게는 가분하면서도 행복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시대의 에세이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에세이상은 매년 수상하는 상이 아닙니다. 그 해에 수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만 있을 때 시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올해는 수상자가 없고 작년도에 2020년도에 제4회 네 분만 금세 시대의 에세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시대의 에세이상을 제4회 시대상 수상자는 에세이 장자 전 7권을 출간하신 고용열 선생님이십니다. 고용열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용열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트로피 내용 대독하겠습니다. 제4회 시대의 에세이스트상 수상자 고형열 수상집 에세이 장자 전집 전 7권 위 작가는 상기 에세이 전집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담론의 열어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는 바 이를 기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23일 시대의 에세이스트상 심사위원회 구중서, 이시영, 최진석, 김종환, 에세이스트 발행인 김종완.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트로피 갖고 계십니까? 옆에 혹시? 네. 바로 옆에 있습니까? 네,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트로피 옆에 좀 들어봐 주십시오. 네. 자, 이 상의 트로피가 시대의 에세이상 트로피입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상자 고용열 선생님께 수상 연설을 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어려움들이 많으시죠? 인류가 이 땅에 이 지상에 살게 되면서 이러한 순환의 날들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봄에 단나무가지에 새싹이 일어나듯이 역시 3월의 봄은 오고 4월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들이 체제와 권력으로 힘을 때 어떤 한 사람만이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꿈같이 그리고 마치 기억하건대 한순간처럼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다 읽고 부피를 끝냈을 때 색다른 허전함이 있었어요. 텅 빈 방에
가득한 햇살을 그 사람은 허실 생백이라고 했지요. 늘 내 마음에 그러한 방을 하나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복잡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잊고 훌쩍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를 찾아가서 그의 저서를 열었을 때 마치 칠원소 온나무를 가꾸는 그 옷을 건드려야 하는 장자의 거친 손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글을 쓰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15년이 되던 그 봄에 에세이스트사의 김종환 발행인과 주간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시대의 에세이스트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조정원 주간, 김종환 선생님, 그리고 특히 이 책을 발행하는 데 선매로서 지원해 주신 많은 선생님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거나 어떤 길을 가로막거나 망가진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가로막고 멈추게 하고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문학적 거리, 또 현상학적 거리라고도 하지만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각자 칩거의 시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가는 길이야말로 정당한 문학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이 시대를 어느 한쪽에선가 조금은 고독하고 조금은 정의롭게 사유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상한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앞에서 거론하신 신인 작가들에게 무한한 앞날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경문학상 수상 시상식 있겠습니다. 2020 정경문학상 수상자는 윤혜란, 조성자 두 분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 두 분께서 참석을 못하셨기에 수상자와 수상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상자 조성자, 작품집 베란다 보이. 수상자 윤혜란, 작품집 그 여자가 울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 아마 그 정경문학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특히 신인상 받으신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정경문학상은 정경 선생님, 즉 에세이스트 창간의 주역이신 정경 선생님을 기리고자,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기리고자 저 정경문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회, 이번 2015년 기준으로 12회 수상자가 배출되었고 2021년 올해 기준으로는 제 13회 수상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를 수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올해의 작품상은 2019년 1년 동안 에세이스트에 수록된 400여 편의 작품 중 10편을 선정하여 작품상을 수여합니다.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는 고태연, 김영란, 박율규, 조기순, 권은민, 신길자, 이경환, 이혜란, 임초로, 정성화 선생님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만 수상과 수상연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고태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트로피 네, 앞으로 좀 반갑습니다. 봐주십시오. 고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20 올해의 작품상 작가 고태현, 작품 고통의 예각. 위 작품은 2019년에 발표된 수필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0선에 뽑혔으므로
2020 올해의 작품상을 수여하며 이를 기념하여 트로피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23일 에세이스트 발행인 김종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수상연설 청하겠습니다. 예, 2020년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한 고통의 예각은 이미 먼 길을 떠나버린 친구와 나를 위로하고 싶어서 쓴 글이었습니다.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각에 술 한 병을 들고서 친구의 병상을 찾아간 그 순간, 그와 나의 이별 의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별 앞에서 존재와 존재의 거리감은 그대로 아픔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별 앞에서 죽음이 문 앞으로 바짝 다가서버린 친구. 아직은 내일을 생각하며 삶속의 길을 내다보고 있는 나. 그 거리를 실감하는 그 순간, 참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에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생이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동행은 죽음이라는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재작년 늦봄이었습니다. 시인 고영렬 선생님, 김종환 발행인 선생님, 조정원 선생님, 김정수 선생님, 김옥분 선생님께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제주지회 모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이 글에 대한 평을 해주셔서 고쳐 쓴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등단 후에야 에세이스트 품안에서 수필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 조정원 선생님이 노고가 크셨습니다. 조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바다를 건너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저를 챙겨준 고향 처자 김현숙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에게 수필은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회한과 미움을 다독거리기도 하고 삶이 안과 밖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거창하게 시대의 흐름과 아픔에 동참하며 근원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 글 속에 담아내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지만 그게 제겐 쉽지 않은 일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흔들림의 순간과 흔적을 포착하고 근원을 향한 삶의 철학과 통찰을 담아낼 수 있다면 참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저로서는 가닿을 수 없는 경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글을 쓰고 누군가가 쓴 글을 읽고 그러면서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삶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려니 하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더 세상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로 올해의 작품상을 3번 수상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더 이상 수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더 열심히 글을 쓰고 노력하라는 격려로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상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고태현 선생님은 작년에 올해의 작품상 3회를 수상하시면서 더 이상 올해의 작품상 수상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기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올해의 작품상.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정경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대의 에세이상을 제외한 에세이에서 모든 상을 다 타셨죠. 대단히 큰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권은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권은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로피 옆에 있으면 좀 들어주십시오. 네, 트로피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말씀드려요. 2020 올해의 작품상 작가 권은민 작품 평행에서 집반하는 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상연설 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심사에 참여하면서 상 받기가 참 어렵구나라고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10대 1, 2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아직 쓰는 글이 제 스스로 봐도 딱딱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소재가 특이해서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북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북한법을 연구를 하고 뭐 정부의 위원회에 같이 가서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겠구나 라는 것에 자꾸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수필이라는 것이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을 쓰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미래의 일, 당장 조만간 언젠가는 닥쳐올 미래의 일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제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이야기를 써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글을 써도 되는지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김종환 선생님의 지원에 힘입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격려 차원에서 이 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관심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또 듣고 또 계속 수정하고 고쳐가면서 계속 정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은민 선생님의 그 통일단상은 벌써 3년 정도 연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언젠가는 남북이 화해의 길로 나설 수 있겠죠. 거기에 대비한 가상현실의 수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다음은 박율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율규 선생님. 네, 트로피 옆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네, 박율규 선생님. 자, 그럼 조기준 선생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트로피 옆에 갖고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2020 올해의 작품상, 작가 조기순, 작품 되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상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귀순입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수필을 쓰게 된 거는 30대 후반에 시에서 주최하는 그 100일장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역 문학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하면서 한 7년 만에 등단을 했지만 꾸준히 쓰지는 못했어요. 내 마음은 수필을 계속 쫓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또 한때는 수필 동아리에서 이름만 걸어놓고 좀 멀어지게 됐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것이 너무 공허하고 뭔가 허기지고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글 쓰는 게 여기에 내가 매진하지 못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건 10년 정도 지나서 강화문 수필 교실에서 김종환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수필에 제가 많이 뒤처져 있고 굉장히 깝깝하고 진땀을 흘리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 손 놓았던 세월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정말 잘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뭔가 보는 눈이 조금 이렇게 뜨이고 주변을 또 세심하게 돌아보는 그런 안목이 조금 생겼다고 할까요? 수필을 쓰는 게 보면 결국은 주변을 돌아보는 데서 소재도 찾고 거기에서 제가 그 나아가는 방향도 좀 찾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필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소재는 가족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제가 애틋함이 좀 더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딸 있는 집의 막내로서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유착 관계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조금 원망도 했었는데
이번 대탕을 쓰면서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아버지도 이해를 했고,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좀 원망스러웠던 걸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올해의 작품상 수상을 들었을 때 정말 얼떨떨했죠. 그 글이 그렇게 될 수 있었나 하고. 그래서 백일장에 입상을 해서 수필을 만난 것처럼 이 올해 작품상을 받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수필의 길에 정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일상에서 소소한 얘기, 또 제 수필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으로 좀 수긍이 가는 그런 글을 좀 써보겠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여운이 남는 글이요. 그래서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윤규 선생님 잠깐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저 트로피 옆에 있으면 옆에 올려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네. 자, 2020 올해의 작품상 작가 박율규, 작품 151살의 여행.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상연설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율규입니다. 2019년 그 서울시청 행사 때 나도 막 이런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언감생심이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이 트로피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필이라는 분야에서 제가 혼자 유용할 만큼의 힘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낯설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이 상이 과분할 뿐입니다. 아직도 글을 읽었을 때 달달하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수필이 이게 한계가 아닌가 하는 하여 글쓰기를 내려놓을까도 많이 망설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을 기회로 운동화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올해 이번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 작품상, 작가와 작품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선생님은 늦어도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들어오시게 되면 진행 중이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작품 자존심. 올해 2020 올해의 작품상, 작가 임초로, 작품 길이의 정원, 흰길자, 여기와 거기 사이, 이경환, 지구라는 무대의 배우, 이해란, 들어줘서 고마워요, 정성화, 주황색에 대한 기억.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발행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SS 발행인 김종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전부 우리가 23일 날인가 한번 했는데 그때 참여도가 워낙 떨어져서 그걸 리허설로 하고 멋지게 30일 날 하자 해서 오늘 했는데 역시 이제 기계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그렇게 참석 인원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두 번 만나니까 참 좋네요. 이 수상자들에게 제가 참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가 에세이스트 행사가 시상식 3월 시상식이 한국 작가들이 하는 대회에서는 가장 큰 행사였어요. 무려 저희들이 그 행사장에서 밖에 계신 분까지를 전부 다 해서 한 500명 참석했다고 하면 실제 아마 경찰 조사는 한 300명 될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만당의 장소에서 작가들이 문학을 가지고 이렇게 연설해보는 이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문학의 밤 하면서 무대에서 본 경험이 그렇게 중요했듯이
이 몇백 명 앞에서 문학으로 작가가 돼서 문학을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해보는 경험은 아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그런 에너지 넘치는 그런 대회를 열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에세이스트가 이제 창간 이제 16년을 됐는데 16년 동안에 과연 에세이스트란 잡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 에세이스트는 창간과 동시에 한국 수필의 양상을 바꿨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 수필은 시를 닮은, 그러니까 수필의 산문인데도 그 당시까지는 문군이 수필은 시적인 수필을 추구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이라는 것. 자, 거기에 비해서 에세이스트는 에세이란 산문이라는 것과, 그래서 산문이기 때문에 이야기와 또는 논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수필을 쓰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수필을 비로소 산문화시켰던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에세이스트가 한국 수필에서 서사 수필을 열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수필은 지금은 문학이 거의 역할을 못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문학의 종언이라고 했던 그 문학의 종언은 사실은 소설의 종언인데요. 그러니까 그 낭만주의 시대의 주도적 장르였던 것이 시였다면 그 이후에 근대에 와서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장르는 소설이었는데 드디어 소설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그러면 그 역할은 무엇에 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모든 사가들이 21세기의 주도적 장르는 에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에세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에세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쓰고 있는 그런 식의 에세이가 21세기를 주도한다는 것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면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게 에세이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필을 운문 형식의 수필, 그런 수필이 아닌 이야기성의 수필, 서사적인 장르로서의 수필을 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요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가에서, 불교의 성가에서 무슨 말이 있는 거니? 불림분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학식이 높은들 문자로 세울 수 없는 것. 선이란 문자로 세울 수 없는 것. 많이 하면 할수록 어쩌면 그 많이 한 것이 한계가 되는, 그게 선이라고 한다면 이 수필이라는 장르는 대단히 일반적인 장르예요. 어쩌면 가장 쓰기 쉬운 장르. 근데 수필을 써보면 쉽게 쓴다는 것, 일상의 이야기를 쉽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성가에서 말했던 불림분자가 딱 수필에 맞아요. 어쩌면 많이 아는 것이 수필에서는 한계일 수 있고, 그 평범함 속의 진리를 찾아가는 게 수필이어서 저는 바로 이 힘으로 수필이 문학의 주도적 장르를 열 것이고,
21세기 주도적 장르는 분명히 수필인 것이고 그 역할은 바로 에세이스트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말로 이 작은 우리들이 어쩌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수상하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재작년 해서 좀 건강이 많이 나빠서 많은 회원님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염려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서서히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 건강 문제도 있었는데 곧 에세이스트 모든 활동을 곧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사무소도 이제 바로 거기에서 이제 상주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한 식으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어려운데 어쩌면은 우리가 가을 세미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착실한 준비를 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의 문학적 성취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이제 문학으로 만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작품을 기대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행인 김종환 선생님의 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21세기의 주도적 장르는 수필이고 그 중심에 우리 에세이스트가 있다는 걸 우리 자부심을 갖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공식적으로 에세이스트 창간 15주년 기념 및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